안녕하세요. 펀더드 에듀케이션의 민동표입니다. 오늘 요거 앞에 저희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몇 개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오늘 자폐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글을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항상 영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자폐 아이들을 가진 부모로서 그 부모가 일단 한번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초점은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자폐, 고기능 자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저기능 자폐 아이들에 대한 경험은 옆에서 지켜본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도 물론 포함을 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나름 생각을 해가면서 집어넣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까지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시면은 그나마 그냥 일반적인 접근법보다는 좀 더 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폐 아이들의 교육 방법에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어 치료다, 행동 치료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 만들어서 그 교육을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교육은 부모만이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손을 떼는 순간 아이들은 그 자폐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걸요, 이제 앞에서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한 강의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이제 좀 더 뚜렷하게 보시겠지만은, 실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두뇌 자체를 발달을 시켜서, 사고력 자체를 발달을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냥 동물처럼 그걸 받아들여서 써먹는 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죠. 개들을 훈련시켜서 탐지견을 만들고 군견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눈에 밖에서 이렇게 보면 자폐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마치 일반적인 아이들이 행동하고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팔이 없는 아이들에게 팔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로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아이들은 다름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또 무엇인가를 배우고 습득하는 방법, 특히 이제 사회성이죠. 사회성에서 그걸 배우고 습득해서 써먹는 것에서는 차이가 난다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먼저 일단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모로서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폐 아이들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주로 생각을 하시는 방법은 언어로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어떤 물속에 고기들이 흘러가면서 헤엄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꿈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꿈을 꾸듯이 머릿속에 그렇게 뚜렷하게 그려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언어로서 생각을 하죠. 내가 날릴 수 있다면.
내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언어로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이 뭐 자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템플 그랜든이라고 하는 저희 생물학자의 그 테드에서 했던 연설 강의를 아마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 템플 그랜든이라는 박사가 거기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그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동물들의 사고방식이다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템플 그랜든이라는 이 박사가 실제로 동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동물들은요, 본대로 행동을 할 뿐이지, 보고 움직이는 것에 반응해서 자기의 행동을 조절해 가면서 갈 뿐이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 가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꿈을 꾸죠, 인간처럼. 예, 꿈을 꾼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템플 그랜든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동물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반응하는 것에만 들어가기 때문이죠. 개가 짖을 때 안 보이는 거 보고 짖는 경우 뭐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보통 보는 거를 보고 어떤 현상에 반응을 하죠. 그게 소리든 아니면 어떤 기운이든 어떤 분위기든 뭐 그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한다면요,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상 언어로 생각하는 것이 한 단계, 그 언어로 생각하는 거에 또 다른 형태의 사고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언어로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으면 그림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또 다른 것이 또 한 차원의 그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폐 아이들은 이쪽 그림으로 생각하는 그 방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언어로서 접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졌을 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언어와 연결을 시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템플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밖에 나와서 연설을 할 수 있을 만큼 언어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언어로서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언어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증 자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언어적인 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림으로 그려지는 아이들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글자로, 언어보다는 글자로 만들어야, 글자와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그림과 언어를 연결하는 방법, 그림과 글자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글자와 언어를 연결하는 방법, 이것이 유동적으로 계속 맞춰가면서 아이의 상황에 맞춰가면서 그 아이에게 그것들을 훈련을 시켜가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도록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방법들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 영상이나 글로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할 거고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ABA라고 하는 훈련이 있을 겁니다. ABA라고 하는 훈련, 반복 훈련이죠. 네. 반복 훈련은 언제 필요하느냐 하면은 아이가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는 행동을 바꿔야 할 때, 이럴 때만 써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보지 않고 뛰어간다든가 이럴 때 반복 훈련을 해서라도 임일시적으로 아이들이 내 손을 떠난 순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훈련을 일단은 시켜야죠. 그럴 때만 쓰는 것이 바로 이 ABA라고 반복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게요. 그 사회성을 키우겠다고 ABA를 쓰시면은 아이들은 거꾸로 갑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그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이거는 학교 공부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군 생활에서 반복 훈련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가요? 지겹죠? 하기 싫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런 걸 시켜보세요. 하고 싶은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두뇌 영역의 생각, 사고를 하는 과정을 닫아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시키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대화하려고 하나요? 안 되죠? 네,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내고 화내죠. 그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뇌 능력을 키워나가야 아이들이 후에 독립을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행동이 아니라 두뇌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학교는 여러분들께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아이의 대화의 대상이고, 내가 아이의 선생님이고, 내가 아이의 두뇌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 담당해야 되는 장본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싫은데 아이에게 시킨다라고 하면 아이도 싫어할 수 있고, 아이가 싫어하는 순간 바로 그거는 대화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의 단절은 뭐냐면 아이에게 사고력, 아이의 생각, 그림으로 돌아가고 있는 생각을 언어나 이 글자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대화를 그만둬 버리면은 연결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바로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번에 공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